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의 임지영입니다. 오늘은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선행과 그리고 초중고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전 일을 하면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의 이제 선행을 해야 할까요? 몇 학년에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할까요? 선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또는 이렇게 빨리 하면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고 나면 흥미를 잃진 않을까요?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제 어머니들의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 그전엔 아이를 키우기 전엔 당연히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보니 저도 많이 다급할 때도 있고 이 길이 맞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옆집 엄마가 정말 문제더라고요. 옆집 엄마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이치인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해볼까 해요. 선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행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의 흥미도 굉장히 높고요. 매 학년마다 교과 과정마다 그걸 어려워하지 않는다,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고 약간은 쉬워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정말 최상위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선행이라는 걸 하고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더더욱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하는 게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랑 과학 수학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과학이랑 수학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바른 길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들로 보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행의 정보는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물론 선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너무 잘해서 선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만큼 당겨주시는 게 어머니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하다 보니 우리 아이는 흥미를 조금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반복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그 교과 과정에 들어갔을 때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에게 관심도 많아야 되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우리 아이다라는 것보다는 저 제3자의 눈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요. 되도록 그렇게 이제 3자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초등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떤 걸 해야 하나? 사실 제가 과학이랑 수학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국어의 능력이 굉장히 안 돼서, 그러니까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책과 거리를 두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 학업에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수학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국어를 잘하거나 언어에 조금 탁월한 아이들이 수학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수학의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어낸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반적인 과목에 의해서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학년이면 저학년이죠. 또는 유아나 어린이들도 일단 책을 많이 읽히시고 물론 아이가 싫어하면은 그죠? 힘들죠? 하지만 조금 이렇게 꼬셔서라도 이게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다 그러면 일단
사고력 수학이나 이제 사고력을 일단 근접을 한번 해보시고요. 접근을 한번 해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사고력 조금 괜찮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근데 사고력은 딱히 재밌어 하지도 않고 흥미는 없는 것 같다,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일단 한 3, 4학년 정도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 방향에 대해서. 그럼 사고력을 굳이 이렇게 흥미가 없고 잘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사고력을 끝까지 시킨다고 이 아이가 교과를 잘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교과랑 또 사고력은 이제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일단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연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산 심수를 사실 뭐 초등학교 때는 그 뭐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뭐 분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 버릇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잡은 이 연산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연산 교육을 굉장히 착실하게 뭐 하루에 한 문제라도 시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성향 자체가 아이들이 워낙 선행도 잘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고 자기 교과보다는 사실 뭐 한두 학년 더 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얘가 너무너무 많이 했구나 라는 시대는 사실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서술형에서 서술형 문제를 내므로써 이제 점수를 감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객관식은 다 맞대요. 객관식 점수는 보통 빨리 나오더라고요. 다 맞는데 그러면 서술형 답도 나왔으니 자기 답이랑 맞춰보니까 다 맞는 것 같다. 많이 틀리면 한두 개 정도 틀렸고 아니면 이제 거의 자기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주에 점수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60몇 점인가? 아마 70점이 잘 안 됐었어요. 그게 본인 답이 맞다고 이제 그걸 다 동그라니 이렇게 뭐 3번 문항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정이 조금씩 틀려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은 뭐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뭐 평균 점수도 뭐 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동네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하는 게 많이 예전이랑 저희 클 때랑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교육하시는 것도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그런 꼼꼼한 아이들이 잘하고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조금 잘하는 경향이고 또 공부를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서술형도 꼼꼼하게 잘 적어 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술형 잘 못 적죠. 이 습관을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부터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습관 있죠. 그 습관을 기른 학생들은 확실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도 그게 영향이 쭉 미치거든요. 그래서 글씨 잘 쓰는 거, 왜냐면 남학생들은 정말 글씨가 지랄같이 기억합니다. 요거 감점 요인이죠. 글씨가 누가 봐도 정확하게 잘 쓰는 것, 그리고 이제 노트 정리 잘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뭐 정말 간단한 연산이라도 노트의 정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3, 4학년이 지났으면 이 아이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 6학년부터는 사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가장 선행을 하기는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도 굉장히 팍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태껏 다른 옆집 아이는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는 여태껏 놀렸다. 하지만 이게 5, 6학년과 중1 때 팍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지껏은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했는데 정말 심오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이제 뭐 영재고 가는 아이들도 사실 이때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는 이제 시기긴 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의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에 들어갔어요. 3, 4학년 때 배운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 사실 저희 때는 뭐 딱히 뭐 많은 걸 어려운 걸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수학, 과학부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 구멍이 조금씩 나면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뭐 기초 없다 보니 따라잡기도 조금 더 힘들고요. 뭐 중학교 때 이 기초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초등학교 때 영향은 중학교 때는 이제 미치냐고 했을 때 전혀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미치긴 미칩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중학교 때 정신 차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평범하게
쭉 노멀하게 가려고 하신다면은 3학년 때, 4학년 때는 심화 문제집 정도는 한 권 정도 풀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심화 문제집은 뭐 최상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문해길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고 해서 이 심화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인데 그냥 기초적인 문제집 있죠.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사고력도 조금 유효하고 심화된,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거든요. 요즘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심화를 다 밟으셔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의 발판을 그러니까 발판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3, 4학년 갔다. 그럼 5, 6학년부터는 요즘에 대형학원을 보내면요,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선행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말 최고의 반이 아니라 한 중상위권 정도 반만 되어도 중학교 선행을 시키거든요. 중학교 선행을 시켜서 얘들을 정말 몇 바퀴 돌고 중학교 입학을 하겠죠. 이 몇 바퀴 돌고 중학교 입학한 아이랑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러면서 아이들과 놀기만 하다가 들어가는 아이들이랑 누가 더 차이가 날까요? 요즘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2학년 때부터 깨지죠. 많이 이제 쓴맛을 보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뭐죠? 중2병이 오죠. 또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 아이들은 한 번 쉬기가 그러니까 어렵지, 두 번, 세 번 쉬는 건 사실 쉽잖아요. 뭐든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게 깨지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스텝에 넣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따라가는데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5, 6학년 이때는 중학교 선행을 하고, 물론 중학교 선행 5, 6학년 때 시작을 하지 않고 6학년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자유학년제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대회를 나가죠. 그때만 사실 학교의 성적을 따지지 않고, 또 학교 성적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교 성적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과학탐구 대회, 뭐 토론 대회, 또는 뭐 이게 뭐 올림피아드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대로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대회들을 준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1학년 때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나이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도 중요하겠죠. 중3 때도 공부를 굉장히 착실하게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쉬운 길을 이제 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마지막이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빡시게 놀아보자 이러면 사실 노는 습관들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초, 중, 고 이렇게 따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많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따로 이제 초등, 뭐 중등, 고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올리는 과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선행 나쁘게만 보지 말자. 잘만 이용하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TV에 나오는 뭐 선행은 무조건 나쁩니다, 뭐 또는 아이들이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담만 많이 든다, 요즘 아이들은 뭐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시켜서 뭐 탈모도 오고 뭐 애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를 다니더라 이런 말들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심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 능력보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겠죠. 아이가 행복하다면 네, 물론 행복합니다. 그치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 그 아이가 뭐 어느 학년이 돼서 왜 엄마 옆집 아이는 저렇게 많이 엄마가 시켜서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해? 나는 왜 그렇게 안 시켜줬어? 라고 하면 어떡하죠?
적당한 선행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굉장히 사교육 열풍이 거센 곳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선행은 없죠.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하는 그런 선행이 정말 당연시된 뭐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선행에 대한데 조금 더 관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개개인적인 입장이고 생각이다 보니까 저도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다, 무조건 제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잘 따라가는 아이도 있고 뭐 물론 버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이들과 선생님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과 이제 엄마만 잘 통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부에는 정말 삼박자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와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선생님 이 세 명의 삼박자만 제대로 맞아도 이 아이 뭐 또는 우리 아이 다른 집 아이 뭐 누구든 어떤 학생이든 성과는 금방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검색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물론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키우는 건 아닐 테니까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에 대한 그런 정보와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리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